자, 2021년 8월 2일 복귀 방송 시작합니다. 8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예상 체결 종목 중에서 확인을 이 종목 저 종목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딱히 이렇게 살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동양 에스텍처럼 뭐 이렇게 15% 이상 상승하고 20만 주 이상 체결되는 요놈들 조심하세요. 요런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 위에 상한가 같죠. 동양 에스텍. 그래서 지금 물량이 15% 이상 상승할 거로 보이죠. 까뮤 ENC는 2% 정도 상승할 것 같고, 이제 이 종목 저 종목 보는데 까뮤 ENC는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계속 하락하는 주봉이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좀 배치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은 흥국 F&B 이렇게 돌파 신호가 뜨는 종목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흥국 F&B 지금 눌림 고점 윗골이 잡히고 있어서 아직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윗골이가 너무 잡혀요. 첫 치가에 윗골이가 잡혀서 너무 겁을 먹었습니다. 일단은 예상 체결가도 14만 주 정도면 괜찮은데, 와, 슈팅합니다. 샷시 하는데 이걸 봐야 되겠는데, 예상 체결도 보고 호가 잔량도 아주 우수합니다. 이거 움직였네. 네. 이렇게 해서 흥국 FMB는 제가 오늘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흥국 FMB는 수익에 실패를 했는데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이따가 복귀 방송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 저 종목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뭔가 새로운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전에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흥국 F&B는 지금 하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침장에는 조금 기다려 볼 만한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위치를 잘못 선정했어요. 와,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음봉 떨어져서. 그래서 매도를 고려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 잘못했죠. 매매를 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 자, 일단은 화면이, 제가 이 화면을 좀 크게 놓은 것이 중구난방처럼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화면으로 좀 확실히 시야를 확보를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크게 키웠어요. 이 종목 저 종목 웅진 바닷속이고요. 웅진은 바닷속, 흥국 F&B는 바닷속에서 탈출을 했고, 지금 음봉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아침 시가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요 부분을 잘 보고 시가에 바로 베팅을 4,520원쯤 됐을 때 했든지 뭐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고, 한국 F&B는 지금 제가 사고 나서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의 장대 양봉 첫봉의 3분의 2 지점을 하락을 하면 매도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침에는 조금 기다릴 만도 한데요. 이렇게 해서 흥국 F&B는 매도 실수를 또 했죠. 이게 실력입니다. 이거는 실력. 자, 일단은 흐름이 여러 가지를 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에서 오늘 돌파가 확실히 나올 것 같은 일봉, 차트는 아주 우수합니다. V자로 반등 21선 위에서 상승 돌파를 하는 그런 3분봉도 구름대를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하락하고 있어서 쫄보라 바로 또 매도를 하는 거죠. 좀 참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뻔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웅진은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흥국 F&B는 저를 내리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재진입을 했어요. 이거는 눌림목, 충분한 눌림목을 거치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진입을 했고요. 일단은 넵지노믹스도 괜찮은데, 넵지노믹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흐름이. 바닷속에서 탈출을 했고, 상승 신호, 이거는 강약으로 제가 눈 보기 좋게, 구름대 돌파, 구름대 돌파 신호를 이렇게 화살표하고 강약세 신호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이런 건 뭐 알아서 변환시켜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흥국 FMB는 아주 상승이 양호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봉도 최근 고점을 상승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LB루셈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신규 종목 일봉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한국 FMB는 상승 중이죠. 자, 여기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기다리고 또 이제 좀 매매를 습관화 시키는 버릇을 자꾸 들려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고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자꾸 정신이 없을 정도로 조마조마해요. 차라리 9시 한 2, 3분 정도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에 바로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봉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일단 골든 퍼시픽 신호가, 상승 신호가, 구름대 돌파하는 상승 신호가 두 번이나 와서 일단은 요 종목을 여기 장대 양봉의 3분의 1 아니네, 딱 중심선이네요. 여기를 지지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으로 슈팅, 요런 종목들은요, 주봉도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고 일봉도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고, 분봉도 3분봉도 우상향으로 구름대 돌파해서 상승하고 있고 1분봉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아주 우수한 신호죠. 이런 신호에서는 조금 기다릴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으로 슈팅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가창은 50만 주에 매수가 40만 주 정도 되는데, 일단은 1850원대 12만 주가 가장 높게 매물대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800원하고 요 사이에 박스형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V자 반등을 여기서 상승 돌파를 하는 V자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 던져야죠. 일단 던져야 됩니다. 눌림 구간이죠. 여기서 저가를 갱신하는 눌림 구간, 여기 보면 3분봉에서는 확실히 보이는데 장대 양봉의 첫봉, 시가의 첫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요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한 번 더 V자 반등해서 야를 치고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 바로 던져야 됩니다. 요즘은 좀 불안해졌어요. 전체적인 흐름들이 고점, 아침에 고점에서 돌파를 못하면 상당히 하락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슈팅 구간이라 이게 딱 이 위치에 V자 반등을 해서 여기 전고점을 뚫어야 된다. 1850원. 공교롭게도 딱 그 고점에 1850원에 이렇게 물량이 크게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1850원을 뚫면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1850원을 못 뚫으면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가도 18만 주 정도 거래가 됐었고 흐름은 아주 양호해요. 자, 슈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점 1850원 고점 여기를 못 뚫으면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호가 잔량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69만 주에 71만 주. 이러면 하락 신호의 전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50원대에 물량이 있었는데 그 1845원대에 큰 물량이 다시 한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1845원대 물량을 뚫지 못하고 1840원대에 물량이 자꾸 생겨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1840원대에 2만 주가 다시 생겼죠. 그래서 제가 1840원에 매도를 해버렸어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자, 보면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는 1850원대의 물량이 이렇게 하나만 있었습니다. 10만 주 이상. 근데 1845원에 10만 주가 다시 생겼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840원대에는 물량이 거의 없었는데 한 1000주, 2000주 있었는데 여기에 물량이 갑자기 훅 하고 2만 주가 쌓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전고점 라인 오늘 아침에 전고점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재차 시도한 거죠. 요 라인은 1850원이라는 요 라인을 아침에 한번 뚫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터치 신호를 하고 있는데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요거는 음봉으로 전환을 했는데 요 부분이 두 번째 터치 신호를 했는데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는 아마도 뚫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가 조금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했고요. 이 다음에는 한 번 더 흥국 FMB를 도전을 했어요. 흥국 FMB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을 점점 조금씩 줄였는데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종목은 아예 안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매매의 트렌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흥국 FMB 같이 바닷속에서 탈출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을 재차 상승할 때 잡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매매를 하고 시작을 한 거고 랩지노믹스 같이 바닷속을 탈출할 때 샀는데 하락을 할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랩지노믹스입니다. 이게 자, 랩지노믹스를 보니까 아까 아침장에 제가 여기 구름대 돌파를 할 때 신호가 있다.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36,700원대에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요 때가 어느 때냐면 36,700원대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최근에 최고 종가예요. 최고 종가. 하지만 이렇게 신고가고 주봉도 돌파고 그러면 뭐 하냐고요? 돌파하고 37,500원을 찍고 이렇게 폭포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주봉의 신고가 돌파라는 이런 종목을 내놓은 것이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는 게 요즘은 두 가지의 현상이 생기는데요. 신고가를 돌파잖아요. 돌파.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돌파 매매의 함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봉상 신고가하고 일봉상 신고가나 뭐 동일하죠.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니까 크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크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처럼 랩지노믹스나 이런 것처럼 상승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락으로 돌진하는 그런 놈들도 많이 생겼다.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요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돌파의 신호입니다. 구름대를 돌파하는 신호.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발생을 했죠. 일봉상 신고가, 주봉상의 신고가. 요런 신고가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개미들이 연락에 여기서 붙는 거예요. 여기 이 돌파에 매매를 하니까 여기서 매매를 하니까 여기서 달려서 여기서 물리는 거죠. 물렸는데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겁나게 좋아했을 거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샀는데 여기서 바로 그때부터 37,500원 찍고 여기서부터 36,100원까지 지금 1분봉으로 따지면 1분, 2분, 3분, 4분, 5분 동안 37,500원에서 36,100원까지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신고가의 함정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흥국 FMB를 한 번 더 샀는데요. 어디서 샀냐면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요 부분 돌파를 할 때 산 겁니다. 지금 미친 거죠, 한마디로. 요 부분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이 종목이 추세가 없었다고 보면 요 다음에 이 추세에서 상승 돌파를 해서 요 음봉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상승을 할 거라면 슈팅이 크게 오겠죠. 지금의 요 부분이 요 지금 4,820원대 이 부분이 최근에 한 1주, 2주, 3주, 4주, 5주, 한 10주 동안에 신고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주. 그리고 일봉상도 당연히 신고가겠죠. 몇십, 한 20일 이상 신고가. 요렇게 상승 돌파를 하고 있는 거죠. 3분봉에서도 상승 돌파. 하지만 요렇게 상승 돌파를 하는 요런 놈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흐름이 이어가냐면 조심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볼게요. 흥국 FMB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제가 신고가가 돌파를 하는 부분이 9시 19분입니다. 자, 9시 19분이면 요 부분 15분 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사서 요쯤에서 파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매매 마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사서 일단 아침에 여기서 사서 여기 추락을 하고 있어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재진입을 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조막손 수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요게 V자 반등을 해서 여기를 돌파를 하는 신호를 보고 다시 들어갔죠. 다시 신호 들어가서 상승할 때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재차 상승을 했어요. 요거는 상승을 한 거죠. 아까 랩지오니믹스는 주봉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하락을 한 경우고 흥국 FMB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봉상 신고가를 돌파를 한 후에 상승을 한 케이스죠.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에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거죠. 자, 주봉상 신고가를 한번 보면 흥국 FMB는 최근에 요 주봉 요 가격대가 4,800원 이상 되는 가격대 가격대가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의 가격대가 최근에 이만큼의 주봉상 신고가고 그 주봉상 신고가를 돌파를 하니까 4,800원대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결국은 5,000원까지 상승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요놈도 결국 따지면 뭐 상한가가 가가지고 뭐 5,500원 뭐 이상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결국은 신고가가 돌파를 하니까 넵지노믹스처럼 신고가 최근에 신고가 돌파 후 여기서 요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고가 종목들을 매집을 할 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고가 발생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아침장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다가가서 쫄보 매매 같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수를 했던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없었으면 오늘 또 손실을 또 받겠죠. 자, 골든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에 1분봉으로 봤거든요. 1분봉으로 봤을 때는 매매의 포인트 타점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단은 종목이 상승을 했었어요. 1차 상승을 했었고, 하락을 해서 저점을 여기서 한번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했죠.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저점도 있었고 여기 저점 1차 저점하고 여기서 2차 저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2차 저점. 2차 저점을 만들었는데 1차와 2차 사이가 우상향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전고점 아침장에 1850원이라는 전고점을 1차적으로 한번 찔렀는데 그걸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한번 더 찔렀는데 돌파를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요만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 갱신 비법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1차 저점이 만들어지고 2차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우상향이면 2차 저점에서 매수를 해라. 단 2차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슈팅을 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하면 바로 매도를 해라 라고 어제 방송을 드렸죠. 그젠가. 자, 그거의 매매의 그대로 원칙을 한번 지켜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요 놈으로 수익을 해서 메꿨죠. 그리고 흥국 FMB 같은 종목은, 자, 흥국 FMB라는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이놈은 저점 갱신 기법이 아니고 눌림목 기법도 아니에요. 일단은 상승하는 놈들 타점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걸 엄밀히 따지면 눌림목이겠죠. 자, 1분봉으로 봤을 때 제가 눌림목이 잘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봉에서 첫봉 시가 후에 두 번에 거쳐서 눌림목이 발생을 했으니까 제대로 따지자면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따지면 요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었어야 맞아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럼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침에 고점을 만들었을 때 일단은 고점을 여기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고점을 계속 돌파 중입니다. 요런 거는 그냥 기다리고 가지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한번 매도를 고려를 해봐라. 저가 갱신하고 병행을 사용한다고 보면 1차 저점이 있었고 2차 저점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3차 저점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4차 저점이면 만약에 제가 어제 방송해 드렸던 대로 매수를 했으면 저는 여기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맞죠. 여기 조금 마른 거죠. 아침에 한번 손절 타임은 이거는 잘못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시 한 3분 정도, 3분 정도에서 어떤 주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주식을 매매를 해라. 아니면 시가에 매매를 해버려야 돼요. 시장가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사시는 게 낫고,
자, 그래서 이 주봉 돌파라고 아까 있던 그 검색기는 위험해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봉 검색기. 왜 그러냐면 요즘은 신고가 검색기를 많이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 아주 악랄한 비법들이 동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스럽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한 번 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요 종목, 요 눌림목 구간 9시 한 3분 정도, 2, 3분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보면 눌림목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로 가서 대응을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 종목이 저점이 이렇게 하락하는 갱신,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 저점을 이탈을 했잖아요. 여기를 보면 여기 저점 라인을 여기를 쭉 그시면 이 저점을 이탈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눌림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저점 갱신해서 매도를 하니까 이만큼의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테이즈 따지면 한 5%대에서 매수를 해서 8.13% 한 3%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다. 한번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서 아직도 멀었어요. 일단 8월달 첫 단추가 마이너스로 깨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계속적으로 조금 자제하고 화면을 제가 조금 키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너무 너저분하게 분포가 돼 있어서 확실히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화면을 눈으로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돼서 요 부분을 좀 키웠어요. 1분봉을. 딴 건 다 똑같습니다. 매매 법칙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박스 매매 여기 보시면 분봉 박스 매매에 벗어나서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건 원칙이죠. 하지만 매매의 법칙은 항상 특별히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뭐 차트를 배열을 아니면 뭐 요런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제가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뭐 100%의 상승률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많은 유튜버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21선을 돌파를 예를 들어서 이게 21선이면 주가가 21선을 돌파를 한다고 해서 상승한다는 법칙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21선을 상승을 하면 이 종목은 상승한다라고 여기에 맞닥뜨려진 것 뿐이에요. 법칙이라는 없어요. 21선을 상승 돌파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봉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보면 21선을 상승했다고 해서 주가가 다 상승하리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매의 법칙이라는 거는 따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상들에 의해서 접근을 할 때 동물적인 감각이 좀 필요하죠. 주식은 생명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바처럼 폭 찌르면 폭 동작하는 그런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도 순간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매매 법칙은 절대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악플다는 형님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00%의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100% 성공한다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매매하실 때 상당히 조심을 하시라. 100%의 화살표, 지표 뭐 이런 것도 검색식 이런 것들 검색식 이런 것 100%는 없습니다. 항상 주의 깊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보시면 겁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도 딱히 아니에요. 자 보시면 우리 개인이 4천억 한 거의 5천억 정도 팔았는데 뭐 외국인도 팔건 건 마찬가지죠. 기관이나 금융투자가 이만큼 매수를 했지만 이게
뭐 야네들이 뭐 특별히 뭐 상승에 베팅을 해서 요런 거를 뭐 상승시켰다고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항상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장 상승했다는 거는 대부분이 중국이나 이런 상하이나 뭐 이런 주변국의 상승이 조금 호재가 됐고, 미국이나 이런 지금 실시간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 때문에 약간 상승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종목으로 따지자면 종합주가 지수가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지만, 개별 종목으로 따지자면 하락 종목이 더 많더라.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얘기는 아직도 멀었다.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가 한다. 뭐 그런 추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매매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마이너스를 쳤어요. 또 하지만 마이너스 규모를 줄일 수 있었고, 앞으로 매매를 확실히 자리를 잡는다고 보면은 이런 것들의 마이너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매매의 법칙을 항상 정립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매매에 성공을 하려면 뇌동을 자제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부족한 방송은 항상 부족한 방송이라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닌 방송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방송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모든 자료들은 요런 뭐 화살표 뭐 이런 게 대단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런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보면은 요런 것들은 다 다음 사이트, 다음에 상한가 카페에 다 있어요. 상한가 카페에 다 있으니까 와서 무료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가입한 다음에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바로 강퇴시키니까 그런 것들은 유념을 해주시고, 가입하고 24시간 안에는 무조건 정의원으로 등업을 시켜드리니까 광고나 이런 것들은 사양을 하고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식 방송, 주식 백야의 부족한 주식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